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레이트 함수를 엑셀에다가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한빛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이렇게 선생님이 기입을 했습니다. 250만원, 3년 84,8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넣는 부분인데 이자율은 선생님 이걸 다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입했으면 이거 다시 이것도 다 지워 볼게요. 한번 해봤던 건데 방금 여기를 선생님도 사실은 이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출한도 기간 월 할부금일이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서 그랬는지 기억력이 점점 조금은 떨어집니다. 물론 논리력은 상당히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내재 이자율 있죠. 선생님은 여기 있죠. F 펑션 있죠. 요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요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선생님도. 레이트가 바로 내재 이자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주식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을 우리가 볼 때도 레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선생님 사실은 미리 하는 겁니다. 자, 필터링을 시킬 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여기에 함수 검색에 레이트라고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트라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함수 인수값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트 치면 대출 또는 투자의 기간별 이자율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이율 6%의 분기지급시에는 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죠. 분기로 해가지고 해서 4분기로 해서 4분의 6%다 이렇게 사용한 거 보니까 자 들어옵니다. 그러면 MPER 나오죠. 대출 또는 투자의 총 지급 기간 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요 밑에 있는 것도 사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3년이네요. 3년 치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줘야 12를 곱해줘야 된다 했죠. 그렇게 되고 여기 PMT 치면 여기 나오죠. 각 기간의 지급액으로서 대출 또는 투자 기간 중에서 변경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간의 지급액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지급액은 월 할부금 요만큼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PV는 1년의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 자, 내가 250만 원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내재 이자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내재 이자율 여기서 한 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재 이자율은 여기 월 단위로 나오게 되죠. 월 단위로. 맞습니까? 월 단위니까 우리는 1년 단위로 보게 되면 1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13점 이렇게 안 나오면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있죠. 혹시 이렇게 자릿수가 줄여져 있으면 있죠. 이렇게 줄여져 있으면 13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쭉 클릭을 하면 13,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이때는 요 위에 있는 자릿수를 늘림으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무리수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선생님 여기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오늘의 과학의 박부성 칼럼 리스트가 잘 평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내재 이자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주택은행이네요. 주택은행.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정도니까 차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죠. 그렇습니까? 이 정도 차이면 그래도 이율로 봤을 때는 어디가 좀 낫다? 주택은행에 300만 원을 빌려서 갚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자, 수학의 중요성은 선생님이 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 사회에서 수학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고 그 돈이 수단이기에 수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수치적 감각 능력은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사이트 있죠. 클릭을 하셔가지고 쫙 끌고서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카피 이렇게 하세요. 카피한 다음에 자, 미리 선생님이 넣어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평균도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 사이트가 자, 네이버 캐스트에 상당히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 나와 있어서 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속록에서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 조합 평균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합 평균은 좀 핵심적인 것만 알려준다면 평균 중에 조합 평균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속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하는 부분은 자, 독립변수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속력이. 자,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수시로 바뀌었을 때, 자, 속력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시간도 바로 독립변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내재된 독립변수가 존재할 때는 바로 조합평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좀 상당히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조합평균을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 잘 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외워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실제 현실에 좀 적용하는 부분이 좀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시속 100km를 1시간 달려야 하는 길을 왕복하려고 하는데 갈 때 차량이 많아가지고 시속 80km의 속력으로 달려야 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을 어느 정도 속력으로 달려야 왕복 2시간이 될까 했는데 시속 120km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재된 부분에 속력이 지금 120km가 된다면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일정한 거리의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있죠. 바로 사실은 시간이 달라짐으로 인해 요 80km에 있는 요 시간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같은 거리상에서 있는 시속이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인데 상세한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하기보다 여기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수학 점수라고 했을 때 A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 B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 이런 거 했을 때 A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가 B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에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아니죠. A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는 본인의 노력, B라는 학생, B 학생의 본인의 노력이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획득할 수 있는 점수대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산술평균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인데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수가 B라는 학생에 영향을 줄 때 이때는 우리는 기하평균을 사용한다라는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값은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중앙값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